1921년 1월 31일 새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터로스곳 해양감시원이 수평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5개의 돛대에 돛을 전부 펼친 대형 범선이 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모래톱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파도 때문에 나흘을 기다려 구조대가 배에 올랐을 때 주방 스토브 위에는 조려둔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다. 선장을 포함한 승선인원 11명 전원, 구명정 두 척과 항해 일지, 항해 계기, 선원들의 소지품까지 함께 사라져 있었다. 미국 정부의 5개 부처가 조사에 나섰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소문이 아니다. 해양경비대의 보고와 1921년의 신문지면, 그리고 정부 조사 파일에 남아있는 기록이다. 배의 이름은 캐럴 A. 디어링.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소부터 정리하자. 해터로스곳 앞바다에는 다이아몬드 숄스라는 모래톱 지대가 있다. 두 해려가 부딪히며 수심과 물길이 수시로 바뀌는 곳. 범선의 시대부터 수많은 배가 이 앞바다에서 부서졌고 뱃사람들은 이 일대를 대서양의 묘지라고 불렀다. 배 이야기도 잠시 해두자. 캐럴 A. 디어링 호는 1919년 4월 메인주 베스의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약 78m의 화물 범선이다. 돛대가 5개, 총 톤수는 2100톤이 넘는다. 증기선이 바다를 넘겨봤던 시대에 만들어진 마지막 세대의 대형 범선이었다. 새 배였다. 진수 이후 2해도 되지 않은 멀쩡한 배. 그 배가 1920년 여름 마지막이 될 항해를 시작한다. 1920년 8월 26일 디어링호는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항을 떠난다. 석탄을 싣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로 가는 항로였다. 출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원래 선장이던 메릿이 항해 초에 병으로 배에서 내렸고 회사는 은퇴이던 66의 베테랑 윌리스 웜을 선장을 급히 대신 태웠다. 1등 항해사는 찰스 맥크렐런. 선원 대부분은 덴마크 출신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었다. 낯선 선장과 낯선 선원들. 배는 그 상태로 대서양을 건넜다. 리우에 닿은 웜을 선장은 그곳에서 만난 동료 선장에게 속을 털어놨다. 당시 조사에서 확보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선원들이 믿업지 않다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은 기관사 베이츠 한 명뿐이라고. 이 이름은 뒤에서 다시 나온다. 배는 리우에서 짐을 붙인 뒤 12월 2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머리를 돌렸다. 돌아오는 길에 배는 보급을 위해 카리브해의 섬 바베이도스에 들린다. 문제는 거기서 일어났다. 바베이도스에 머무는 동안 항해사 맥크렐런은 술에 취했다. 그리고 다른 배의 선장들이 듣는 자리에서 웜을 선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당시 조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폭에 닿기 전에 선장을 손봐버리겠다. 맥크렐런은 이 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데 기록은 여기서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다. 보석금을 내고 그를 꺼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웜을 선장 본인이었다. 자신을 선복했다던 부하를 자기 돈으로 풀어준 것이다. 1921년 1월 9일 디어링호는 그 두 사람과 선원 전원을 태우고 바베이도스를 떠났다. 육지가 이 배의 사람들을 본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다. 19일 뒤인 1월 28일 디어링호는 노스캐롤라이나 케이프 루가웃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등대선 옆을 지난다. 그때 배 위에서 한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등대선을 향해 외쳤다. 폭풍에 다칠 둘 다 잃었다. 회사에 알려달라. 등대선의 제이콥슨 선장은 요청을 받았지만 하필 무전기가 고장나 있어 아무데도 알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고 보고서에 남겼다. 제이콥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확성기를 든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붉은 머리의 외국인 억양이었다. 66의 웜을 선장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원들은 평소라면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후가판에 몰려서 웅성대고 있었다. 이 순간은 사진으로도 남아있다. 등대선에 찍힌 돛을 펼친 채 지나가는 디어링호. 이 배의 마지막 항해 사진이다. 제이콥슨의 보고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디어링호가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기선 한 척이 같은 방향으로 등대선 옆을 지나갔다. 제이콥슨은 기적을 울려 그 배를 불렀다. 지나가는 배는 등대선의 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당시 바다의 규칙이었다. 그러나 그 증기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이콥슨은 그 배 어디에서도 배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름을 가리고 항해하는 배가 사라지기 직전에 디어링호와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 증기선이 어떤 배였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4일 뒤인 1월 31일 새벽
헤터러스 해양감시소의 브레디 감시원이 다이아몬드 숄스 위에 얹힌 디어링호를 발견한다. 돛은 전부 펼쳐져 있었다. 마치 항해 중인 그대로 모래톱에 올라앉은 모습이었다. 파도가 거칠어 접근하지 못한 채 나흘이 지났고 2월 4일에야 구조선이 배에 닿았다. 나흘 내내 파도에 두들겨 맞은 선체는 이미 곳곳이 부서져 있었다. 그 안의 광경은 이랬다. 주방에는 다음 끼니로 준비하던 음식이 스토브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항해일지와 해도 항해 계기가 사라졌다. 선원들의 소지품이 사라졌다. 구명정 2척이 사라졌다. 그리고 조타장치는 누가 부순 것처럼 망가져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르는 산산이 부서지고 나치판을 넣는 함은 찌그러졌으며 방향타는 조타기와 분리돼 있었다. 배는 남아있었다. 사람과 배의 기억만 사라져 있었다. 빈배의 소식은 워싱턴까지 올라갔다. 워멀 선장의 부인이 진상조사를 백방으로 호소했고 당시 상무장관이던 허버트 후버가 이 사건에 직접 관심을 뒀다. 결국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해군, 국무부 5개 부처가 조사에 나섰다. 배 한 척의 실종에 정보부처 5이 움직인 이유가 있다. 같은 시기, 같은 해역 언저리에서 사라진 배가 디어링호만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유황을 싣고 가던 증기 화물선 휴이토. 디어링호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바다에서 무전 교신을 끝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1921년 6월 21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다. 세 척의 배 실종, 해적 혐의. 20세기의 미국 신문 일면에 해적이라는 단어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해 4월, 사건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였다. 4월 11일 해터러스곳 인근 벅스턴 해변에서 지역 어브 그레이가 병 하나를 주었다. 안에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디어링호는 기름을 떼는 배 같은 곳에 납포됐다. 선원들은 수갑이 채워졌다. 회사에 알려달라. 실종된 배가 바다 건너로 보낸 구조 요청. 워멀 선장의 부인은 쪽지의 필적이 배에 타고 있던 기관사 베이츠의 글씨와 같다고 확인했고 이 병 속의 편지는 전국 신문에 실렸다. 리우에서 선장이 유일하게 믿는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의 글씨. 해적설은 사실이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조사가 필적을 다시 파고들자 어브그레이는 자백한다. 그 쪽지는 자신이 썼다. 등대관리소의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꾸며낸 가짜였다. 사건을 풀어줄 것 같던 유일한 물증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리고 문제는 가짜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단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은 가설들을 하나씩 보자. 첫째, 폭풍설. 실제로 그 무렵 대서양 연안에는 강한 폭풍이 지나갔고 같은 시기에 사라진 배 상당수는 나중에 폭풍 항로에 있었던 것으로 정리됐다. 그런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정작 디어링호와 휴이토는 폭풍 해역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폭풍은 다른 배들을 설명했지만 이 2척은 설명하지 못했다. 둘째, 반란설. 항해사가 선장을 손보겠다고 말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반란이라면 배를 통째로 손에 넣은 자들이 왜 항로도 잡지 않고 모래톱으로 처박히게 뒀는지, 그리고 11명 전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 해적설과 밀주선설. 금주법 시대의 바다에는 술을 실어 나르는 무법의 배들이 실제로 있었고 신문에는 러시아 볼세비키가 배를 납치했다는 설까지 실렸다. 그러나 어느 쪽도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세 갈래의 가설이 전부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배의 최후는 빨랐다. 좌초한 디어링호는 항해에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고 1921년 3월 4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됐다. 잔해 일부는 물살을 타고 남쪽의 오크라코크 섬으로 떠밀려 갔고 섬 주민들은 떠내려온 목재를 걷어다 집을 짓는 데 썼다. 유령선의 뼈대가 누군가의 지붕이 된 것이다. 조사는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1922년 말 5개 부처의 조사는 공식 결론 없이 종료된다. 하나 남은 사실만 적어두자. 그날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선원 중 단 한 사람도, 시신도, 유류품도, 구명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화일담은 조용하다. 오크라코카 앞바다에 남아있던 선체 바닥은 1955년에 허리케인에 밀려 14km쯤 떨어진 해터러스 쪽 해변으로 옮겨갔고 그 잔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이아몬드 숄스는 지금도 해도 위에 그대로 있다. 100년 동안 기술은 바다의 거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됐지만 1921년 1월에 그 며칠은 여전히 비어있다.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두 가지다. 11명을 태운 멀쩡한 배가 항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며칠 뒤 배만 돌아왔다는 것. 마지막 목격의 순간 확성기 너머에서 말하던 붉은 머리의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날 그 바다에서 11명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야기 밖에서 정리한다. 캐럴 디어링호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오늘 다룬 날짜와 조사 내용은 미국 해양경비대 기록과 정부 조사 자료, 당시 신문 보도를 따랐다. 다만 배안 장면의 세부 묘사는 보고된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사건은 흔히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로 묶이곤 하는데 사건 자체는 삼각지대 소문이 유행하기 한참 전에 벌어졌고 남은 기록은 오히려 그런 포장 없이도 충분히 이상하다. 배는 멀쩡했고 밥은 스토브 위에 있었고 사람만 없었다. 반란, 해적, 폭풍. 100년 동안 나온 가설은 셋인데 어느 것도 11명의 행방까지는 데려다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다. 당신의 추리는 어느 쪽인가? 셋 중 하나인가? 아니면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네 번째인가?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자.